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유독히 길게 느껴졌던 추위가 지나가고 이제 제법 따뜻해진 날씨에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 보입니다. 저 역시 겨울에 입고 있었던 두꺼운 옷들을 접어 정리해버리고 이젠 봄 점퍼와 가벼운 옷들을 꺼내놓았고 따뜻해진 날씨와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요즘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 한껏 봄을 느끼기 위해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올겨울은 참으로 기나긴 코로나 시국으로 지독하게 춥게 다가왔고 마음도 황량한 겨울의 황무지처럼 메말라 있었기에 더더욱 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3월에 찾아온 수용하기 힘든 생활과 민첩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인지 아직도 스스로가 긴 겨울 속에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여지없이 찾아오는 울림이 있는 계절이기에 맑고 푸른 실록과 봄꽃들을 눈과 가슴에 담아 긴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제 마음도 실제 날씨만큼이나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하게 됩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고 애쓰지 않아도 겨울은 잊혀지듯 흘러가는 그 마음을 잡지 않았다는 어느 시인의 글처럼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바라본다는 봄이란 단어의 어원처럼 기온이 따뜻해지기에 모든 사물이 움트고 뛰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계절이 다가기 전에 지금 마음껏 만끽하고 눈에 한아름 담아놓으려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추억의 영화는 지난 2009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 그랜 토리노입니다. 폴란드계 미국인 월트 코왈스키는 자동차 공장에서 은퇴한 뒤 무료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한국전쟁 참전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남편의 참회를 바라던 아내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부에게 참회할 것이 없다며 버티고 있었고 어느 날 이웃집의 소년 타오가 갱단의 협박으로 월트의 1972년산 그랜 토리노를 훔치려 합니다. 뜻하지 않는 둘의 만남으로 인해 월트는 차고 속에 모셔두기만 했던 자신의 자동차 그랜 토리노처럼 전쟁 이후 다쳤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수 최재훈이 부르는 이별한 사람만이 아는 진실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늦은 밤 전화해서 네 목소리 듣느니 너에게 줄 꽃을 새는 일도 이제 난 할 수 없니 사람들 시선에도 너를 안고 걷더니 말로는 다 하지 못할 우리 사랑한 기억 모두를 지워야 하니 돌아올 수도 있다고
디트로이트의 외곽인 하이랜드 파크에 살고 있고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자 한때 포드 공장에서 일했던 기계공 폴란드계 미국인 노인 월트 코왈스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르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틈만 나면 아버지 월트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며 그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두 아들과 며느리, 할머니의 장례식에 배꼽띠를 입고 음담패설을 일삼는 개념 없는 손자 손녀들, 모두 꼴보기 싫은 월트에게 유일한 가족은 그가 키우는 반려견 리틀버 데이지 뿐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의 상처로 괴로워하던 남편의 참회를 바랬던 아내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아내의 유언에 따라 참회할 것을 권유하는 자노비치 신부에게는 참회할 것이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반려견 데이지와 둘이서 집 앞에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주변의 백인 이웃들이 사라지고 자꾸만 이민자들인 유색인종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별칭인 국들이 몰려온다며 짜증을 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이사온 옆집의 아시아계 몽족 소년인 타오가 멕시코계 양아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갱단들이 구해주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빌미삼아 도와준 대가로 갱단에 들어오라고 추근거렸고 결국 타오를 협박하여 월트가 아끼고 있던 그랜 토리노를 훔치려 하다가 들키고 마는데 이때 타오가 뒷걸음치다가 넘어지고 월트가 타오를 개머리판으로 쳐서 제압하려다 넘어지면서 좋아하는 맥주 브랜드 철제 광고판에 총알 구멍을 내고는 타오는 무사히 달아나 버립니다. 가수 손디아가 부릅니다. 첫사랑. 널 만나던 그 순간 숨이 벅차오르던 기억 혹시 네가 들었을까봐 들켰을까봐 마음 졸이던 날 기억해 난 참 목소리가 좋았어 같이 걸을 때도 좋았어 그래 그럴 때가 있었어 가슴 시리게 사랑했었던 날 있었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설레이던 그날도 취했었던 그 밤도 많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슬퍼 울던 그날도 빛을 댔던 그 밤도 많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여전히 때로 사랑은 참 외로워 그래 삶이란 늘 어려워 알아 우리 함께 했던 날 가슴 시리게 사랑했었던 날 있었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갱단은 차를 훔치지 못한 타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며 다시 그랜토리노를 훔치러 가자고 강제로 끌고 가는데, 집 앞에서 이런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월트가 애무원 소총을 겨누며 한국에서 너네 같은 동양놈들을 수없이 죽여 엄폐물로 쓴 게 나라며 소리치자 타오를 협박하던 깽단이 겁나서 달아나 버립니다. 다음날 월트는 주변 이웃 몽족의 영웅이 되어 사방에서 선물들을 들고 오자 질색을 하고, 초반엔 선물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던 월트는 타오의 누나 수에게 이끌려 몽족의 잔치에 참여했을 때 처음엔 낯선 시선들에 불편해하며 겉돌다가 수가 접시에 담아온 음식을 식탁에서 맛있다고 먹고는 그 뒤로도 몽족 이웃들이 화분이나 음식을 가져올 때 전과 같이 거절은 하지만 결국 졌다는 듯이 화분도 그냥 놔두고 음식도 거절하다가 전에 먹었던 닭고기 만두가 생각나는 건지 음식을 받습니다. 또 얼마 후 타오의 누나 수가 흑인 양아치들에게 희롱당하는 것을 구해주는데, 이때 수에게 몽족이 고산 민족이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 편으로 참전했지만 패하고 미국에게 버림받아 학살당하던 처지라 미국에 이민 왔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몽족들과 더욱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한편 타오의 엄마와 수가 타오를 끌고 와 사죄의 표시로 일을 시켜달라고 하자 월트는 극구 사양하지만 이걸 거절하는 것은 큰 모욕이라는 말에 난감해합니다. 월트는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되고 처음엔 타오에게 나무 위에 새를 세워오라고 시키지만 좀 생산적인 일을 시켜달라고 하자 타오를 데리고 동네 구석구석에 그간 지저분하거나 마음에 안 들었던 하자들을 고치게 하고 타오에게 일을 가르쳐주면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뭔가 고쳐야 할 게 있으면 이웃들이 월트네 집에 찾아와 타오 좀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할 정도가 됩니다. 80년대 남성 음악 그룹 동물원이 부릅니다. 해화동.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어릴 적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가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느 날 월트는 타오에게 일을 하루 쉬라고 하고 계속 각혈을 하는 것 때문에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살 날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날 월트는 생각 끝에 아들 미치에게 전화를 해 안부를 묻지만 그저 통화를 끝낸 후 아들 미치는 어쩐 일이야? 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후 타오는 봉사일이 끝난 다음에도 월트에게 수도관을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월트는 타오에게 냉장고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둘의 인연은 이어지는데 처음엔 타오를 귀찮아하던 월트도 소수민족으로 친구도 별로 없고 유약한 성격의 백수인 타오를 남자처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틴의 이발소에 가서 남자끼리 어울리기 좋은 적절한 욕이나 자리 없는 사람을 까는 뒷담화 문화 등을 알려주고 자신의 인맥을 통해 팀 케네디 공사판에서 직장도 얻어주며 일에 필요한 공구도 사주는 등 자식처럼 아끼게 됩니다. 그리고 썸만 타고 제대로 접근을 못하던 몽족 출신 소녀 유아에게 은근슬쩍 데이트 기회도 만들어주는 등 거의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해줍니다. 타오 역시 이런 월트의 행동에 감사해하며 착실하게 일을 시작하고 월트는 타온의 식구들을 불러서 바베큐 파티를 할 정도로 친해지고 타오도 월트가 가르쳐준 남자다운 행동을 배우고 평소에 좋아하던 유아와 데이트도 하게 되는 등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러나 타오에게 월트의 차를 훔치도록 강요했던 갱단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타오를 폭행하고 월트가 사준 연장들을 때려 부셨으며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는 고문까지 가하자 이에 화가 난 월트가 갱단의 아지트에 찾아가 그 멤버 중 한 명을 흠심 패준 뒤 타오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 갱단들은 보복으로 타오의 집에 기관단총을 마구 갈기는데 월트의 집은 놔두고 타오의 집에만 총을 갈깁니다. 놀란 월트가 달려가자 타오는 파편에 스쳐 목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집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모 집에 갔어야 할 수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모두가 초조하게 수를 기다리는데 월트는 한국 전쟁 때 친구가 전사했던 상황을 떠올릴 정도로 불안해하며 갱단을 두들겨 팼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서 자책을 합니다. 가수 장필순이 부릅니다. 풍선. 풍선을 불어보자.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사랑도 함께 밑 빠진 물독에 땀 흘려 물을 채우던 그 허무한 날들 생각하지 말아요. 험한 이 여행길 하나뿐인 그대 지팡이가 부러졌을 땐 그냥 거기에 앉아 빠진 물독에 땀 흘려 물을 채우던 그 허무한 날들 생각하지 말아요. 험한 이 여행길 하나뿐인 그대 지팡이가 부러졌을 땐 그냥 거기에 앉아 풍선을 불어보자.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아무에게도 보일 수 없었던 눈물 그 눈물도 함께 풍선을 날려보자. 외로운 하늘 가득히 그대의 아름다웠던 추억 그 추억도 함께 라라라 얼마 후 결국 수는 갱단들에게 폭행을 당한 상태로 타오의 집 앞에 던져지는데 월트는 집에 와 집기를 때려 부수며 자책하고 경찰이 돌아간 이후 오랜만에 자노비치 신부와 만나 대화하게 됩니다. 몽족들이 경찰에게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월트는 갱단이 없어져야 타오와 수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다음날 격분한 타오는 월트에게 당장 가서 누나의 복수를 하자고 외치지만 월트는 지금은 침착할 때라며 오후 4시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트는 타오에게 말한 4시까지 주변 정리를 마치는데 목욕 재개를 하고 마틴의 이발소에 가서 이발과 면도를 하고 키우던 개를 타온의 가족에게 맡기고 안 했던 고해성사도 합니다. 또한 양복점에서 정장을 맞추는데 이후 자신의 장례식에 자신에게 입힐 옷을 준비한 것입니다. 신부는 월트가 고해성사를 할 때 월트의 계획을 알아채고는 끝까지 사적인 제재를 하려는 것을 말리려고 하고 신부가 이를 걱정해 경찰 2명과 같이 몽족갱단의 아지트 앞에서 기다리지만 경찰 측에선 계속 잠복할 인력을 내줄 순 없다며 초저녁쯤에 철수해버리고 맙니다. 월트는 다시 찾아온 타오를 놈들을 상대하는 데 걸맞는 대우를 해주자면서 지하실에 내려가더니 갑자기 지하실 밖에서 문을 잠가 타오에게 너는 아직 어리고 앞날이 창창한데 이런 일로 그걸 모두 망칠 수는 없다며 가둬버리고 혼자 갱단들의 아지트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월트가 전쟁에서 받은 훈장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는데 사실은 전투 중에 항복하려는 소년병을 쏴서 받은 훈장이라는 것이었고 이 일이 제대 후 월트의 인생을 오래도록 죄책감으로 괴롭혔던 것입니다.
가수 이승환이 부릅니다.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다 그대를 위했던 시간인데 이렇게 멀어져만 가는 그대 느낌은 더 이상 내게 무얼 바라나 수많은 의미도 필요치 않아 그저 웃는 그대 모습 보고 싶은데 너 언제까지 그대를 그리워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지금 떠난다면 볼 수도 없는데 그대를 사랑한다 그 말을 왜 못하나 원하는 그대 앞에서 모아둔 시간도 이제 없는데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다 그대를 위했던 시간인걸 이렇게 멀어져만 가나 그댄 떠나나 너 언제까지 그대를 그리워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지금 떠난다면 볼 수도 없는데 그대를 사랑한다 그 말을 왜 못하나 원하는 그대 앞에서 모아둔 시간도 이제 없는데 더 이상 내게 무얼 바라나 수많은 의미도 필요치 않아 그저 웃는 그대 모습 보고 싶은데 갱들은 혼자서 찾아온 월트가 어이없다는 반응을 하고 월트는 갱들을 타이르며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내놈들만 불이 있냐? 나도 아주 딱 맞는 불이 있지라면서 나지막하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라 말함과 동시에 품속에서 총을 꺼내 쏘려는 듯한 손짓을 하자 그걸 보고 놀란 갱단은 월트를 향해 총을 쏴버립니다. 하지만 월트가 실제로 꺼내려 했던 것은 라이터였고 이를 동네 사람들이 증인으로 잔뜩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월트는 비무장이었기에 갱단은 빼도 박도 못하고 전원 체포당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고 자동화기를 소지해 그걸 사용해서 살인을 저지른 데다가 몇 명은 사형은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햇빛 보기 힘든
1급 살인의 상당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월트는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갱단을 매장시켜버린 것인데, 월트가 죽은 시점에 위반한 법은 살인, 살인 공모, 완전 자동 총기 관련 연방법 위반, 총기 소지에 대한 미시간 주법 위반이고, 경찰이 몰려와 갱들 본거지를 수색하여 마약이나 작물 같은 물건도 쏟아져 나와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도록 월트가 제대로 계획한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인 월트는 한평생 미국에서 존경받는 베테랑 군인에 전과도 없고 자녀도 잘 키웠고 아내에게도 성실했고, 더군다나 미국이 자존심인 포드라는 기업을 정년퇴직한 사람인데, 그런 노인이 비무장인데 소수민족의 범죄자들이 집단으로 총을 난사했으니 미국 사회에서 가장 혐오하는 범죄 중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걸그룹 원더걸스의 가수 선희애가 부릅니다. 열애중.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겐 끝이 아닌 것만 같아서 다른 사랑 중인 너지만 나는 아직 너와 열애 중. 나도 너만큼만 헤어지고 싶어. 아니 너보다 더 행복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날 잊었는지 가르쳐줘.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게 난 아직 열애 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월트가 죽은 후 그의 유언장에 따라 집은 성당에 기부되고 그랜 토리노는 예전부터 탐을 내던 월트의 손녀가 아닌 옆집 타오에게 간다고 하자 얼굴이 일그러지는데, 타오의 소유가 되는 조건은 차를 타되 양아치처럼 다루지 말라는 참으로 월트다운 유언으로, 첫째, 히스패닉 떨거지 마냥 차 지붕 뜯어내지 말 것. 둘째, 레드넥 병신처럼 멍청한 불꽃 모양 도장을 하지 말 것. 셋째, 아시아 게이 마냥 후미에 터무니없이 큰 스포일러 달지 말 것. 그리고 튜닝하면 X 같아 보인다. 이 사항들만 지킨다면 차는 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타오가 월트의 반려견 데이지를 태우고 그랜 토리노를 운전하며 달리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는 미국적 가치관으로 평생을 살아온 주인공 월트가 새로운 미국인들인 타오와 가족들에게 이런 가치를 전달하며 오래된 미국인의 영혼과도 같은 차인 그랜 토리노를 신세대 미국인 타오에게 넘기는 이야기로, 아이러니한 점은 인종차별적 모습을 보이던 월트 본인 또한 폴란드계 미국인으로 분명히 백인이지만 미국의 다른 백인들에게 열등한 취급을 받았던 역사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묘한 스토리입니다. 포드 회사의 그랜 토리노는 영화의 정서를 대변하는 중요한 소품으로 이야기의 중심은 둘째치고 자동차로서의 의미가 일맥상통하는데, 오래된 1970년대 정통적인 미국의 가치관과 밑바닥 비주류 이민계들에게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참전 미군 노인의 투지라는 내용과 함께 월트가 가지고 있는 총 M1은 현재도 미국과 미국인을 가장 상징하는 총으로 꼽히는데 월트의 이미지와 딱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의 끔찍했던 기억과 항복하려는 17살 소년병을 사살한 죄책감으로부터 타오에 대한 감정과 자신의 희생으로 이어지면서 참회의 고해성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추억의 미국 영화 그랜 토리노였는데요.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 제작을 맡았고 여러 몽족 미국인들이 등장하며 이스트우드 아들인 스캇 이스트우드도 출연했고 또 다른 아들인 카일 이스트우드는 영화 음악에 참여했는데, 특히 많은 라오스 출신의 몽족들이 1975년 라오스가 공산 정권이 되면서 이후로 미국에 재정착하게 되었고 몽족계 미국인이 출연한 첫 번째 주류 미국 영화로 기록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유영석의 노래로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가수 규현이 부르는 7년간의 사랑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7년을 만났죠.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별할 줄은 몰랐죠. 그래도 우리는 헤어져 버렸죠. 긴 시간 쌓아왔던 기억을 남긴 채 우린 어쩜 너무 어린 나이에 서로를 만나게 됐는지 몰라. 변해가는 우리
하면 아프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없었죠. 그저 그냥 그런가 봐 하며 담담했는데 울었죠. 시간이 가면서 내게 준 아쉬움에 그리움에 내 뜻과는 다른 나의 맘을 보면서 처음에 친구로 다음에는 연인 사이로 헤어지면 가까스로 친구 사이라는 그 말 정말 맞는데 그 후로 3년을 보내는 동안에도 가끔씩 서로에게 연락을 했었죠. 다른 한 사람을 만나 또 다시 사랑하게 되었으면서도 나 슬플 때면 항상 전화를 걸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아직 나를 좋아하나 괜히 돌려 말했죠. 알아요 서로 가장 순수했었던 그때 그런 사랑 다시 할 수 없다는 걸 추억으로 남을 뿐 가끔씩 차가운 그 애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죠. 나 이제 결혼해 그 애의 말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울었죠. 그의 마지막 말